네, 반갑습니다. 안경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저희 이제 회원사 대표님께서 건물 이제 거래를 위해서 미팅이 잡혀가지고 어제 지난 시간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지난 시간에 대략적인 내용은 사실 이런 거였어요. 72억에 사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건물주는 좀 더 높게 팔고 싶었고, 저희 이제 회원사 대표님께서는 68억에 사고 싶었고,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성사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다시 만나가지고 브리핑하고 더 좋은 거 이제 찾아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2021년 결산 그리고 22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은 저렇게 세 문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승자는 입지 좋은 지역을 선점한 자다. 그리고 강남은 진짜 날랐고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 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전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열풍이 불었다. 그리고 2022년 전망은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상권이 점점 분화되고 있어서 이제 어느 지역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공실이 엄청나게 큰 지역이,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잔악계나 공실 걱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들이 계속 많아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지역으로 좀 추천해 주시면 완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고객님께 브리핑을 해드리기 위해서 물건을 저희가 맨날 찾고 있는데, 그 물건 중에 여기를 한번 보니까 2020년 6월 달에 43억 원에 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지난달에 11월 달에 99억 원에 팔린 거죠. 그러니까 6,100만 원, 평당 6,100만 원 주고 사서 평당 1.5억 원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놓고 봤을 때 43억에 사서 거의 100억에 판 거니까 지금 57억 번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부동산을 사는데 내 돈 100% 내고 사지 않잖아요. 뭐 20%, 30%, 막 이 정도 내 돈 드리는데 10억 주고 사서 사실 거의 50억 번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저렇게 사람들 많이 저렇게 버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독립 나갔다 왔는데 어디 이상한 지역에 사가지고 맨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 진짜 좋은 거 사드려가지고 계속 좋은 것들만 추천해드리고 하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간이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팀장님들은 계속 이런 정보들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상업용 부동산 거래 건수 2020년이랑 2021년 10월 달까지 거래된 거 약간 비교한 겁니다. 서울 지역은 2021년 10월 달까지 거래된 게 작년보다는 조금 약했지만 이제 2달 남았잖아요. 2달 정도 지나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다. 경기 지역은 이미 10월 달 거래 건수로도 작년을 능가했고요. 그다음에 인천, 부산, 광주, 울산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훨씬 더 능가할 지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규모, 거래 금액으로 놓고 보시면 서울 지역은 10월 달에 거래된 규모로 놓고 봐도 작년을 능가했어요. 작년에 27조가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29조가 거래가 됐고, 경기 지역은 작년에 10조, 근데 올해 10월 달까지만 해도 13조. 그리고 대전 지역은 1조 5천, 근데 지금은 2조가 넘었고, 광주, 울산 지역들도 다 작년도 어떤 거래 규모를 능가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다. 자, 그러면 우리는 땅이 한정되어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걸까요? 왜 이렇게 거래 규모, 건수도 늘었고 규모도 늘어났을까요? 이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5년 정도 2015, 16, 17, 18, 20년도까지 해가지고 다 건물, 각 지역의 건축물들 숫자를 한번 세봤어요. 세보니까 저렇게 표시한 지역 있잖아요. 첫 번째 장표는 이제 주거용이거든요. 강남구의 주거용 건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송파구도 주거용 건물이 줄어들고 있고, 서초구는 약간 거의 플랫하게 일어나고 있고, 마포구가 되게 급속도로 주거용 건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럼 옆에 있는 건 뭐냐? 상업용 건물이에요. 상업용 건물은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거용 건물에서 상업용 건물로 계속 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강남구가 저렇고 마포구가 굉장히 이렇게 주거용이 확 줄어들고 있고 상업용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지금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준 거잖아요. 그리고 보유세도 준 거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중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주택을 사지 않고 상업용으로 바꾼 다음에 사는 거죠. 그래서 용도 변경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용도 변경을 상업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있다. 이런 지역들이 어디가 많냐면, 보시면은 각 동별로 제가 분류를 해봤거든요. 신사동이 많았고, 그 다음에 서초동이 많았고, 서교동이 많았고, 연남동이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장표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상업용 건물로 주거용 건물에서 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지역들을 잘 봐야 된다. 왜냐면 그런 지역들로 지금 사람들이 사무실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지역은 또 수급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주거용 건물에서 상업용으로 넘어가니까 주거용 건물이 그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서초동, 서교동이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인데 저 중에서 상업용 건물이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이 지역 한번 보시는데 연남동이랑 서교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작년 직전 5년 정도까지 계속 변화율이 주거용 건물, 저쪽에 주거용 건물이거든요. 주거용 건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에요. 폭발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 파란색 연남동이에요. 연남동은 진짜 어떤 건물이 다 주택이었는데 싹 허물고 다 상업용, 싹 바뀌어서 용도 변경해서 상업용,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옆에 보시면 상업용 건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지역을 잘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포구, 연남동 이런 식으로 막 찾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자, 저 지역을 유심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그리고 2020년, 2021년 3분기 공실률과 수익률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저 첫 번째 장표가 2020년, 그리고 요 두 번째 장표가 2021년입니다. 여기가 좀 잘못됐네요. 2021년이에요. 자, 첫 번째 저 장표 보시면은 이태원이 공실률이 25%까지 돼요. 작년이죠. 작년 3분기에 이태원의 공실률은 25%.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거의 평균이 2.5% 수익률을 갖고 있다는 저 표예요. 저 표의 이제 어떤 내용은. 근데 올해 어떤 이슈는 뭐였냐면 명동의 공실률 한번 보시겠어요? 명동의 공실률이 지금 47%까지 올라갔어요. 명동 지역은 한 건물에 임차인이 다 있으면 한 건물은 공실이에요, 다. 그리고 한 건물 지나서는 다 공실인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50%가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종로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 일대가 공실률이 되게 심각한 수준이다. 근데 이태원은 반면에 1년 만에 공실률이 한 15% 정도까지, 10% 정도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또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수익률이 한 2.2% 정도로 또 내려갔잖아요. 지금 서울시의 수익률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천호 지역 한번 보시면은, 천호 지역은 공실률도 되게 낮고 수익률도 서울 지역 평균보다는 되게 높은 이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실률과 수익률도 잘 보시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또 지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많이 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